회사 비즈니스 모델 설명드리면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리프사가 처음에 엑스라피드를 쓰기에는 유동성 문제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따라 이제 가격 변동성 문제 때문에 이제 베이비 스텝 걸음마를 떼기 위해서 이제 좀 크기가 작은 리테일 레미턴스 부분을 처음에 공략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리퀴디티를 확보를 하고 나중에 이제 전체적인 시장 노리고 있는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시장을 노리는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지금 로드맵을 잡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뜻하지 않게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2단계가 한 2년 뒤쯤? 그쯤 돼야지 약간 그림이 나올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2단계에 방금 말씀드린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시장을 전체적으로 노리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기관들이 XRP를 직접 보유를 해서 쓰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근데 오늘 바로 말씀드릴게요. 제 가슴이 왜 뛰었냐면은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 2018이 어제부터 16일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15일까지인가 16일까지인가인데, 그 IMF의 직원과 같이 나와서 패널로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자세히 내용을 더 보니까 재미난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가슴이 뛸 만한 것들. 그러니까 어제 소개시켜드린 거는 이제 은행들이 XRP를 직접 보유할 것이다 이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1년 내로. 그 얘기도 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잠깐만, 이 얘기 예를 들면서 아까랑 이제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아까 그 얘기 말씀드렸죠. 2단계가 바로 XRP를 금융기관이 직접 보유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빵형이 1년 내라고 했어요. 1년 내. 물론 이제 지금 2018년이 꽉 찼죠. 11월 중순쯤이니까 꽉 찼는데 1년 내라고 하면은 2019년 11월 중순 전까지죠. 근데 XRP 직접 보유하기 시작한대, 은행들이. 2단계 비즈니스 때 상황이거든요. 1년 내로 그게 온다는 건 저는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멀리 보고 있었거든요. 한 2년 뒤겠지 그 그림은, 이렇게 혼자 생각했는데 1년 내라고 말하는 거에 되게 충격을 받았고, 생각보다 시기를 많이 땡겨왔구나 리프사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그 그림을 완성시키려면 리퀴디티도 문제지만 규제도 문제거든요, 각 나라에. 근데 지금 각국 규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태국,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뭐 일본은 아직 프레임워크가 완성이 안 돼서 완전체 상황은 아닌데 지금 이제 프레임워크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태국이나 이런 데는 완전체거든요. 거의 프레임워크까지 완성을 시켰기 때문에. 근데 그런 나라들 빼고는 인도, 정작 중요한 인도나 중국 이런 거는 암호화폐를 밴을 시켜놨잖아요. 아직은. 물론 최근에 중국은 이제 뭐 중국 내 판결에 따라서 그 판결 내용을 미뤄볼 때 뭐 비트코인 소유를 합법화 시켰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공식 문서로는 안 나왔잖아요, 아직 중국이. 근데 아까 예를 든 태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런 데는 아예 공식적으로 프레임워크가 짜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 없잖아요, 전 세계에. 이런 상황이라 되게 직접 보유하는 거에 대해 부담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금융기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안에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니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반갑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사이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잠을 방해해서 미안한데 제가 약간 아드레날린이 너무 분비돼갖고 애를 재우자마자 켰어요. 몇 가지 가슴 뛸만한 얘기들을 나누고 싶어서. 우리 빵형이 자꾸 질러버리네요. 이 양반이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빵형이 가슴을 뛰게 할 만한 얘기를 많이 뱉어요. 나오면 간간히 나와갖고. 그래서 여담이지만은 지금 빵형이 아마 중국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미 이동했거나 또는 이동을 하려고 준비 중일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머니 2020이라고 그 컨퍼런스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여기저기서 열리거든요. 뭐 핀테크와 관련된 건데 중국에서 열려요, 그게. 최근에 뭐 아멕스가 이제 중국 정부한테 공식적으로 중국 내 신용카드 서비스하는 거를 이제 승인을 받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어서 추가적으로 뭔가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얘기한 것과 다르게 더 추가적인 얘기를 할까 싶어서 되게 기대가 되는데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빵형이 내일이고요. 제 기억으로는 11월 15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이제 스피커로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좀 기대가 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와주셔서. 네. 그래서 계속 얘기를 이어나갈게요. 그래서 이제 좀 놀란 거 또 뭐가 있냐면은 일단은 이거를 또 말씀드릴게요. 데이비드 슈완츠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를 얘기하는 겁니다. 빵형은.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이어서 할게요. 지금 또 뭐가 있었냐면요. 이 싱가포르의 이 흑인 아저씨 보이죠? 트위터 정보상으로 이제 싱가포르 사람인데 이런 아이디를 쓰거든요. 이 아이디를 써요. 네, 이 사람이 빵형한테 물었대요. 뭐라고 물었냐면은 언제 XRP 가격 올라가요? 라고 물었대요. 이렇게 써있잖아요. When XRP 리프트업이라고 써있잖아요. 가격이 언제 오르냐 얘기해달라. 근데 he said, 이제 빵형이 얘기했다고 하네요. 데일리 볼륨을 보라고 XRP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저도 매번 하죠. 볼륨이 중요하다고. 볼륨이. 왜냐면은 이 XRP를 브릿지로 해서 세틀먼트 하는 게 사업의 목표고 궁극적인 목표고 오로지 그게 이제 하고 싶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브릿지로 쓰는 구조상 볼륨이 무조건 높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쓰려면 리퀴디티가 확보가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볼륨이에요. 그래서 빵형도 그 얘기를 했고 이번에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이제 리프사가 이 비즈니스 모델 짜놓은 1단계, 2단계 다 성공해서 최종 단계까지 이르러서 정말 성공을 한다. 그때는 말도 안 되는 볼륨을 지니고 있을 겁니다. XRP가. 모든 가치에 브릿지로 이루어져서 그걸 세틀먼트 해줄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볼륨을 지니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이 오면은 뭐 하루 데일리 볼륨이 한 뭐 100억 아니 1000억 달러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이상일 수도 있겠죠. 어쩌면. 저는 이제 미래일이라 뭐 이러한 경우 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정도 얘기밖에는 못하겠지만 확정적으로 뭐 제가 내다볼 수는 없지만 근데 분명한 팩트는 그거예요. 만약에 리프사가 사업에 성공했으면 미래에 성공에 있다면 데일리 볼륨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말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오기를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리플사의 그 엑스라피디가 성공해가고 그리고 1단계 잘 넘어가서 그 베이비 스텝이 잘 끝나갖고 이제 달리기를 시작하면 2단계로 넘어가겠죠. 그럴 때 얼마나 이 지금 리플사의 비즈니스가 성공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 당연히 데일리 볼륨, 데일리든 뭐 월간 볼륨이든 아무튼 볼륨이에요. 리퀴디티와 볼륨이에요. 근데 애초에 시작하려면 리퀴디티가 확보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XRP가 브릿지로 세틀먼트 하기 위해서는 리퀴디티가 확보돼야지 이게 공급이 되잖아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리퀴디티가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진짜 재밌어요. 정말 재미난 것들이 많이 터져나와갖고 왠지 근데 오늘 목소리 톤은 흥분했다면서 되게 가라앉은 톤인데 라디오 방송해야겠는데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과연 빵형이 얘기한 올해 연말까지 최소 한 곳 이상의 대형은행이 엑스라피드를 쓴다고 하는데 메이저 은행이요? 한데 왜 소식이 없는지 되게 기다려지는데 도대체 어떤 은행이 들어올 건지 정말 한 곳만 들어오는 건지 막 그런 거 관련돼서 되게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참고로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확인해요. 자고 있는 사이에 소식이 안 떤다. 그쪽은 우리가 밤일 때 그쪽은 낮이잖아요. 샌프란시스코는. 그러니까 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을 일어나는데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을 좀 오늘 낮에 화장실을 갈 때마다 자세히 봤어요. 화장실 들릴 때마다 변기 앉아갖고 영상을 자세히 봤는데 언급을 했어요. 보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동영상 재생하면 여러분들한테 이 소리가 들리나요? 동영상이? 확인 좀 해주세요. 제가 자꾸 제가 그 듀얼 모니터가 없어갖고 채팅창을 보면서 설명을 못 드려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정말 죄송하게도 동영상 혼자서 낄낄낄 보면서 혼자 웃었더라고요. 보니까 되게 민망하고 죄송한데
안 들려요? 오늘 들려요? 들려요? 다행이네. 어젠 참고로 죄송합니다. 혼자 재밌게 막 깔깔깔 웃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소리도 안 들리는데 혼자 즐거워했네요. 어젠 참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오늘 들린다니까 다행히 좀 볼게요.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메이저 은행 XRP를 사용할 대형 은행 관련돼서 좀 약간 단서가 나왔어요. 근데 확정적이진 않은데 같이 볼게요. 정확히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미루어봐 어떤 상황인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트위터 하시는 분들은 이미 보셨을 텐데 해외 커뮤니티에 있는 몇 명이랑 좀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대충 트위터를 보신 분들은 제 대화를 보셨을 테니까 아실 텐데, 그래도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From some parts of the Southeast Asian market, Zion Commercial is actually solving that and using blockchain and even using digital assets to help solve that problem. 네,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러니까 그 금융기관들이 있는데 어떤 금융기관이냐면 라이크 하면서 예를 들었어요. 사이암 커머셜이라고 하는데 되게 외국인들은 이 시암은행 발음할 때 각가진 것 같아요. 시암이라고 할 때도 있고, 지금 갈링하우스 형 같은 경우는 사이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이암 커머셜 뱅크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금융기관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은 그 리프사가 풀고 싶어하는 문제 있잖아요.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그런 관련된 현실 이제 코 리스펀던트 은행, 그 제가 많이 말씀드린 환거래 은행에 의존하는 현대금융의 그런 돈을 보내는 그런 구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이암 커머셜 뱅크, 그러니까 우리는 시암은행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은행이 두 가지를 쓰고 있다고 방금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 using 블록체인을 쓰고 있고, 또 하나는 이분 뭐 하면서 얘기하는 게 바로 디지털 에셋이라고 얘기해요. 디지털 에셋. XRP 뭐죠? 디지털 에셋이에요. 근데 시암은행이 일단 이거부터 설명할게요. 지금 방금 얘기한 거는 딱 그거예요. 딱 그 문구예요. XRP라고는 얘기는 안 했어요. 블록체인과 디지털 에셋을 써서 이거를 solving problem,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방금. 자, 그럼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문구상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입에서 뱉은 문구는 시암은행이 블록체인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에셋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과 디지털 에셋. 이게 팩트예요. 팩트인데 생각해볼 게 뭐냐면은 일단은 이제 해외 커뮤니티 일본에 테니토시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일본 커뮤니티에서 이제 리플사나 XRP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사람이 이 문구를 보고 이제 어느 쪽으로 결론을 게싱을 했냐면은 이제 그 사람 추측으로는 정황상 멀티옵도 쓰고 있고, 그리고 태국 같은 경우는 이제 XRP가 이미 합법화 됐죠. 확실하게 불법이 아니에요. 금융기관이 보유를 할 수 있죠, 부담 없이. 정부가 합법화를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배경들과 방금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블록체인과 디지털 에셋을 쓰고 있다고 했는데, 시암은행에 딴 거 쓴다는 얘기 전혀 없잖아요. 뭐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송금을 해보려고 했다던가 이런 히스토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쪽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시암은행이 이미 쓰고 있다 라고 보고 있어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해석이라고 봐요. 저도 되게 합리적이잖아요. 왜냐하면 방금 얘기했지만 그 나라는 이미 XRP를 합법화 시켰어요. 프레임워크상 규제상 합법이에요. XRP 쓰는 게 보유하고 XRP 거래하고 이걸로 뭘 하는 것 자체가 합법으로 됐습니다. 태국은.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보유를 하고 이거 활용해도 부담이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시암은행은 여러분들 그 어제 같이 얘기 나눈 거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지금 아직 멀티업을 쓰는 추가적인 리플렛 멤버는 아직 공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시암은행이 최초로 됐대잖아요. 개척자처럼 최초로 멀티업을 썼다고 공개를 했어요. 공개적으로. 근데 어제 그거 관련해서 봤죠. 엑스커런트도 버전이 존재하고 최신 버전인 4.0에 들어간 기능이 바로 멀티옵이라고 저희가 공개적으로 확인했어요. 공식적으로. 이거는 저희 뭐 내피셜이나 추측이 아니라 팩트인 거죠. 근데 그거를 쓴다는 얘기잖아요. 최신 버전을. 약간 진취적인 걸 알 수 있죠. 그런 부분을 봐도 시암은행이 되게
적극적으로 리플사의 솔루션들을 활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거 의도가 엿보이잖아요. 근데 오늘 얘기한 것과 이런 것들 정황을 종합하면은 충분히 지금 시암은행의 엑스라피드를 쓰고 있거나 또는 최초의 은행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정황이 보이긴 해요. 네. 지금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약간 너프하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관점으로. 그러니까 뭐 시암은행이 당장 엑스라피드를 쓴다 안 쓴다 보다는 시암은행이 최초의 은행이 될지 안 될지도 뭐 중요한 문제긴 해요. 근데 그것과 이제 다른 관점에서 좀 접근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냐면은 얘가 최초인지 아닌지 보다 얘가 지금 쓰는지 안 쓰는지, 그리고 만약 안 쓰더라도 이런 정도, 그리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명백하게 얘기했잖아요. 디지털 에셋을 쓴다고 하잖아요. 블록체인과. 이런 상황을 볼 때는 얘네는 분명히 조만간 엑스라피드 쓰긴 쓸 거다 라는 걸 좀 알 수 있죠. 엿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멀티옵 설명드릴 때 시암은행이 멀티옵을 공개적으로 쓴 첫 은행이기도 하고 동시에 리플렛 멤버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암은행 예를 많이 들었는데, 항상 저희한테 좋은 거는 그거잖아요. 저희는 XRP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가장 좋은 거는 XRP가 브릿지로 활용돼서 세틀먼트 되는 양이 마구마구 커져야 XRP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 리퀴디티가 이제 확보가 되고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르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비즈니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엑스라피드 써줘야 돼요. 뭐 엑스커런트 많이 팔아봤자 우리한테는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그건 리프사한테나 좋은 거지, 우리한테 뭐 간접적으로는 좋을 수 있어도 직접적으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시암은행 그 멀티업을 제대로 활용해서 우리한테 좋으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대신 받아갖고 대신 멀티업 기능을 이용해서 대신 보내줄 때, 만약에 시암은행이 엑스라피드를 쓴다 그러면 그 모든 볼륨들, 스위프트를 쓰는 은행들이 본인들이 릴레이션십이 없어갖고 시암은행한테 대신 부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시암은행을 그거 받아다가 대신 보내줄 수 있어요. 돈을 페이먼트하고 세틀먼트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엑스라피드 쓰면 그 모든 볼륨이 시암은행을 통해서 엑스라피드로 다 흡수가 돼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누구는 그냥 들으면서 그래 시암은행 쓰겠지, 쓴대, 좋은 소식,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멀티업이 얼마나 막강한 기능이고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근데 그 최초의 시암은행 공식으로 확인된 멀티업을 쓰는 리플렛 멤버가 엑스라피드를 쓰고 있거나 또는 조만간 쓸 수밖에 없는 되게 진취적인 상태, 이거는 되게 좋은 소식이에요. 저희한테.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스웰 때 뒷 배경 양쪽에 모니터를 놓고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되지도 않는 그림을 잠깐 그릴게요. 스웰 행사장 보면은 양쪽에 여기 이렇게 모니터 해갖고 여기에는 뭐 산탄데르, 빨간 글씨로 산탄데르, 뭐 트랜스퍼고 그 트레이드마크 있잖아요, 회사. 뭐 노란색으로 찍찍찍 해갖고, 그리고 뭐 여기에는 뭐 또 누구 있을까요? 플러터웨이브. 그 리플사에 리플렛 멤버들 명단이 적혀 있었잖아요. 파트너십을 맺은. 그리고 여기 뭐가 있었죠? 각각 다루고 있는 법정화폐가 뭐라 잘라잘라 써 있었어요. 근데 기억하시나요? 시암도 써 있었습니다. SCB라고 이 트레이드마크 적히고. 근데 여기에 동남아시아 국가의 법정화폐 한 5개가 적혀 있었어요. 여기에만. 다른 애들은 막 2개, 많아봤자 3개인데 얘 5개가 적혀 있었어요. 얘가 커버칠 수 있는 법정화폐 당시 스웰 때 5개라는 거예요. 5개 커버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더 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말을 이어서 해보자면은 그 각국 법정화폐들 있잖아요. 동남아시아 국가에 있는 얘네들 거 지금 당장 엑스라피드 쓰면 이쪽 통해서 멀티업 써갖고 대신 처리해주는 것들 다 그대로 흡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상황만 봐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오늘 너무 차분히 얘기했는데, 근데 저 사실 되게 흥분했어요. 되게 좋은 정보들이 많이 또 쏟아져 나와갖고 약간 흥분했습니다. 되게 너무 차분하게 하는 것 같아. 그렇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린 그거예요. 시암은행이 현재 엑스라피드를 쓰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조만간 쓸 것이다. 결론은 이래요. 물론 이제 오피셜은 아니지만 아까 이제 디테일한 거 설명 다 드렸죠. 오피셜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되게 높다. 굉장히 높다.
해석의 여지가 적게끔 발언을 했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많진 않아요. 브랜든 갈링하우스가 얘기한 게. 그래서 아마 거의 확실하다는 거, 그 소식을 전달드리고요. 그리고